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 설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죠.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민구 도의원,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공공정책센터장 세 분 모시고 제주형 행정체제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기존에 4개 시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있었는데 폐지하고 1개의 단일 광역단체,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개편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체제, 단일 광역 행정체제 지내보니까 어땠는지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단일 광역 체제 출범할 때 반대하셨던가요? 제가 속한 단체가 네. 점진한 지지 단체 등록을 해서 네. 점진한 지지 선거운동을 했죠. 점진안이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4개씩을 유지하는 아니고요. 예. 그때 혁신안이 이제 지금 현재의 아니죠. 단일 광역 체제 아닌데 저희들이 그때 반대한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시장, 시의원, 군수, 군의원을 직접 뽑는데 예. 제주도만 못 뽑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현행 체제 4개 시군을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지지 선거 운동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도민들이 작은 차이입니다. 따지면은 작은 차이로 혁신안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그때 주장했던 거에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맞았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행정 체제에 대한 변화를 주자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제주시에 3도 1동, 3도 2동입니다. 예. 그 지역 구민들도 그런 반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를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시장을 못 뽑느냐. 시의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장만큼은 우리가 뽑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군요. 자, 이정엽 의원님은 지역구가 서귀포시 대령동입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서귀포 시민들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단일 광역 체제, 제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바뀌었죠. 네. 예, 어떤 권한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아까 우리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서귀포시에 계신 우리 서귀포 주민들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그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예. 특별자치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과연 그때 당시와 지금의 혁신안 선택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는다면 과연 도민들이 이 고개를 끄덕일까 하는 그런 우려와 현실은 지금 혁신안 채택으로 하면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만 남겨놓고 과거에 남제주군, 북제주군 폐지한 이 부분인데 그렇죠. 어떤 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행정의 민주적 결여, 그 다음에 주민 어떤 참여도가 저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산남 삼북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북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라든가 개발 형태가 발생이 된 부분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보자면 2019년도에 그 봉계동 이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설치 이전 관계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이범 시장이었을 당시일 겁니다. 예. 도지사의 어떤 면담 요구를 요청했지만은 도지사가 먼저 어떤 예약된 관계로 면담이 불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자기 시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를 본인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은 일정상 면담이 불발돼서 그 시위 현장을 수습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시장의 직선제와 또 이렇게 간선제의 차이가 이렇고 또 어떤 도지사의 어떤 제왕적이다. 민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소리들을 우리 도민 사회에는 만연히 얘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임명제죠. 네, 임명제. 강호진 센터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장 큰 이제 한계는 네. 아무래도 시장을 직접 주민들이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주민 접촉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조천읍민이었는데 예. 조천읍에 현안이 생기면 도지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북제주 군수를 만나거나 북군의회를 만나가지고 현안들 대부분 풀었는데 지금은 도지사 만나려면 어렵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읍장은 만날 수 있는데요. 그죠? 예, 근데 읍장이- 권한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읍장의 인사권도 군수한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됐지만 지금은 지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어서 직접적인 밀착면이 떨어진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폐단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임명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물론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는 않으니까 기간이 2년이란 말이죠. 근데 2년의 기간이 그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현장에 구현해내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역할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또 물음표로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시장은. 제가 던지고 싶은 신문은 장점은 없었을까요? 당시에 그 이렇게 단일 광역 체제로 갈 때 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해서 행정 체제가 광역화가 필요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단계를 없애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거는 만약 제주도에 사계시군을 어태주면 예. 제주도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두 번째는 재정적 피해가 없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재정적으로도 사계시군이 있을 때보다 제주도의 예산이 전국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인 효과도 없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점도 있죠. 예. 왜냐하면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의 단계를 하나 축소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많이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5년 정도의 특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풍족했다 보고요. 그리고 특별자재 출범하면서 뭐 투자 이민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치상으로는 제주도가 많이 그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증가를 했는데 실제 도민들 삶 속에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광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속도가 빨라진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환경 파괴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 왔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안을 지금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도출하겠다고 지금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봐서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 중에 지금 뉴스에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 통합형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 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안인데요. 만약 기관통합형, 일종의 의원 내각제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보적인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정엽 의원님께서는 기관통합형, 의원 내각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기관 통합형이라는 부분은 주로 유럽 의회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원래 이제 사기시군 부활을 주장하는 게 일반론적인 우리 도민의 사회 같은데, 저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도 네.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장점, 또 여러 가지 도민의 설득을 통해서 한번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은 우리가 선택을 충분히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하다. 예. 네.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죠. 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기관 통합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관 대립형을 쓰고 있습니다는 기관 통합형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는 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 내각제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은 많았었고 토론회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한번 새로운 형태의 이런 모델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게 뭐 우리들만의 그 꿈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저는 만약 시도가 된다라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호진 센터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도민들로부터 수용성을 좀 갖추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떤 걸로? 일단은 제주도에 맞는, 아까 유럽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에 맞는 제도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간선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뽑아가지고 결국 다시 또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을 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과연 내가 직접 뽑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검토해 볼 수는 아니긴 하지만 현실에서 도민들이 이거를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요? 네네. 여기 참여를 하셔서 네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지 아, 않았나요? 어떤 제가 이제 제도인가요? 일기 행정체 개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요. 예. 일단 기관 통합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고요. 지금 이 현 행정체제를 어떻게든지 이제 변화를 주어보자는 취지에서 과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예.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가지 암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두 개는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실현 가능성에서 과연 무엇이 최적 아니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최저안으로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기관 통합형 얘기는 그때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중심 있게 다루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주로 유럽 채택하고 쪽, 있다고 그 알겠죠? 저희들이 행계하면서 유럽 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 예를 들어 프랑스만 하더라도 팔이 틀리고 다른 데 틀리고 이렇습니다. 지방마다 다 달라요. 아. 근데 대한민국 자체는 우리가 일본식 행정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에서 이제 통제를 다 하죠. 근데 유럽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럽식 스타일을 제주도에 적응하기에는 또 우리 또 도민들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당시에도 뭐 본격적으로 그 도입이 검토되진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는 뭐 다양한 제도를 그렇죠. 채택하고. 이정엽 의원님은 뭐 할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강호진 센터장 예, 뭐 도민들이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강호진 센터장님의 우려도 저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 자치, 주민 기본 부활을 반대하는 소리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시장 직선제로 하자는 안도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됐었고, 예. 그 시장 직선제를 우리가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문의를 했지만은 중앙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중앙 직선제를 이제 시장만 직선제를 하는 부분은 명분이 좀 약하다. 그 부분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네.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왜 그동안 안 됐던 겁니까?
그동안은 도민들의 의사가 시장 직선제로 모아서 예. 도와 도의회가 대부분 협의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법 개정을 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 해서 이제 사실상 법률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법 제도가 안 바뀌었죠 사실은. 직선제 도입 자체를 이제 무산시켰기 때문에. 다만 예. 기관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약간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오면 한번 검토해볼 의사는 있다라는 게 정부의 일부 시각이긴 합니다. 예. 그동안 왜 안 됐던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 때 저희들 우금민 도정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행정시장 직선 제안을 최저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일차적으로 이제 그 난관에 부딪혔고요. 2기 행계위 때는 이제 원희룡 지사 시절이죠. 그때는 행정 직선 제안을 했고 의회를 통과해서 국무총리실 지원위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이제 그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1기 때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사가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계위원 중에 어쨌든 행정학의 거두들 두 분을 모셔가지고 중앙부처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그 나름대로 그 보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됐고, 2기 때는요, 제가 생각하는 지사가 의지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행정처의 개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지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 제안은 안 됐지만은 지금 새로운 행정체제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사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금 우리 헌법상에 기초의회를 지금 반드시 두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도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계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구조입니다. 예. 제주도가 그래서, 있는 거죠. 예. 제주도. 법인격이 있으려면 기초의회가 그렇죠. 있어야 의회 되기 때문에. 구성해야 현재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로 지금 기관 통합형 대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기관 대립형 모델이라는 부분,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형태죠.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시의원을 모두 직선제를 뽑는 기관 대립형 모델이 앞으로 지금 행정체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모델로 논의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오영훈 지사가 기관 통합형 예시로 든 것에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완전 부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정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원론적인 이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 제주도민 사회에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들의 어떤 뜻에 대중화가 되어서 우리가 다수결의 어느 의견이 도출이 되면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우리 도민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할 건 협조를 해야지 어떤 이해관계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다 당신네는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다는 그런 시각에서는 이번엔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사개 시군 부활이 되든 또 우리가 개방형으로 이제 통합형으로 가든 저는 우리 도민 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또 거기에 맞는 우리 오도정의 설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앞으로 이제 오도정이 제시가 되겠지만은 먼저 번 작년 7월에도 저희들 이제 행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5억을 인가해 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끼리 왈가왈가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지사가 자기 공약을 이렇게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가 삭감 없이 해주자. 밀어줄 건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도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15억 예산도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이 기초자치단체 완전 부활의 어떤 당론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저는 당로로 정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뭐 도당 위원장께서 뭐 인터뷰 과정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체제 개편 부분이 2006년도에 실시가 돼서 얼마 동안 우리가 헤매 왔습니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 체감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당리당략해서 떠나야 된다.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예. 새로운 시도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기관 통합형도 뭐 반대하진 예, 않으신다. 예. 반드시 예. 뭐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은 예, 저는 분명히 그거는 제시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도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완전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2002기 우리가 이제 행정시작 직선제를 의회를 통과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기관 통합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자라는 부분도 제가 언론을 통해 접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의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자면은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기관 통합형으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해서 뭐 용역 과정에서 아마 제가 과학시설 보면서 봤는데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최저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나올 수 봤어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정혜 부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면은 꼭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속에서 하나의 안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한번 이제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마 그런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호불호를 따진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그럼 드리고 정민구 싶습니다. 의원님도 기초자치단체 완전 부활도 저는 가능하다? 좋아요. 저는 그 부분도 좋고 기관 통합도 좋은데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말고 중앙부처를 통과해서 실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의회 안에서 이번에는 뭐 여야 간의 협의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대안이 결정이 되면은 정말 초당적으로 그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결정에 따른 동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해서 법 개정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동기이고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예. 강호진 센터장님 아까 그 기관 통합형은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도민들의 수용성이 네, 낮을 것 말씀하셨거든요. 같습니다. 예. 그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왜 그렇죠?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예. 관련된 법률 두 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법률? 첫 번째는 이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예. 현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계신데 예. 도지사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뭐 그거는 기관 통합형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법 10조에 보시면 예. 제주도만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그렇죠. 조항이 폐지돼야 되는데 이 두 조항 모두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완전 부활이라는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주장해 왔던 바고 다만 문제되는 게 이제 시군의회 부활인데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군의회가 그동안 도민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선거를 뽑아서 4년마다 평가해서 잘못된 사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득을 잘 해나가면 저는
과거처럼 예. 돌아가는 것도 맞는데 다만 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예. 과거처럼 북군, 남군, 제주, 서귀포가 아니라 이제 균형적인 모델을 좀 만든다면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기관 통합형이나 기관 대립형이나 어떤 모델이든지 최적의 안만 나온다면 뭐 개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얘기 나왔는데 구역 조정이요. 이 부분 뭐 재미있는 이야기죠. 제주도의 지금 행정 체제가 물론 이제 그 계층도 있습니다만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폐지가 됐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번 그 용역에서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에서 6개로 하면 어떠냐는 오영훈 지사 예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번 도의에서는 이제 주로 3개의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들이 도의에서 예. 이제 나왔던 아니긴 세 한데 개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예. 어떤 그러니까 서귀포는 하나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제주시는 어떻게 나누는 동과 서로 나누는 동과 서로. 거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경찰 관서 기준으로 해서 예. 나누는 방안들이 거론되긴 했는데 예.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 바람직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쪼개면 좋긴 한데 예. 이게 또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해서 중앙정부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분들은 뭐 혹시 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보건데 예. 우리가 너무 이 많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산 넘어 산인데 예. 다시 구역 조정도 또 산 넘어 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구역 조정은 도민들 사이에서 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저희 그 11대 때 그 제주시 구역 조정을 그러니까 제주도 구역 조정을 한번 의견 수렴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호지 센터님 말씀대로 제주시를 나눠서 3개 구역으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이것도 주민투표 대상이다. 이걸 누가 인정을 그러면 나눕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주민투표에 붙여야 원샷으로 되나요? 하면 되죠. 예. 아, 근데 문제는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 주민투표 안은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가부 결정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그 다음에 구역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다 보면은 실제 도민 수렴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우리가 가져온다라면은 우리가 실제 지금 현 행정체제에 변화를 준 이후에 구역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2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는 저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관 통합형이든 대립형이든 행정 계층에 관한 부분만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왜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오영훈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뭐 국민의힘도 다 동의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포괄적 권한량을 가져와서 우리의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를 할 때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결정을 해도 중앙부처의 산을 넘어야 된다. 국회의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막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 구역으로 가버리면요. 저는 구역으로 가면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구역은 이번엔 얘기를 하지 말자 이 말씀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재 구역대로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의 변화를 주었을 때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한 템포 쉰 이후에 구역 정리를 해야지 이걸 동시에 한다? 그런 거는 저는 뭐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정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5개로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고 3개로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정민구 의원님처럼 그냥 현재 2개대로 가자 이 얘기도 있고. 오영훈 도정의 어떤 보조 역할자 비슷한 어떤 표현이 되는데 저는 서귀포시를 예.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제주시는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그럼 서귀포시는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그럼? 서귀포시는 이제 과거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예. 정의연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 있었습니다.
원래. 동서로. 예. 대정현 정의연. 대정현 정의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서귀포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거는 나누는 아직까지 것도 얘기할 수 좀 없지만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두 군데로 나누고 제주시는 조금 또 더 마찬가지로 잘게. 세 군데로 해서 지금 시내권에 지금 노영 같은 데도 굉장히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의 별도 시로해서 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한번 적절치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섯 개 있습니다. 정도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행정 서비스를 인구에 따라서 저는 그 행정 서비스를 특별 하는 자치도 예. 또 기초 자치단체라는 부분이 예. 우리가 서양 미국이나 우리 민주주의 발달한 미국에서도 몇천 명이 있는데도 기초 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쪼갤수록 쪼갤수록 또 우리 주민의 편의가 예. 행정 서비스 부분도 있지만은 기초 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5개, 6개로 더 확대해서 나누는 것이 좋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예. 더 민주성이 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예, 지역 자치, 지방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희도 잘 몰랐는데 과거에 1950년대는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직선제. 뽑았더라고요. 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시와 읍면이었는데 제주에는 제주읍 1개와 12개 면이 있었습니다. 1952년 처음 실시된 1차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도의원 20명과 제주읍의원 22명, 면의원 164명을 선출했습니다. 1960년 3차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1명, 읍장 3명, 면장 10명 등 15명의 단체장과 도와 시읍 면의원 195명을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지만 자치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기초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읍면동 단위 그러니까 뭐 자치를 행정체제 강화한다는 게. 개편과 별관으로 해서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뽑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제도화 되려면 상당히 또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지금처럼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같이 논의할 것인가 말까 좀 더 별도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된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해보지는 않은 제도여서요.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 단위로 자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43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법인격이 있는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위원회를 예, 예. 강화한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법인격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그럼 작업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법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 주민자치회가 이제 행정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거나 자치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의회처럼 되는 건가요? 의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주민자치기구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누가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그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자치회를 일부 이제 보좌하는 기능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읍면동장님이 그 43개 읍면동을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처리해주는 기구인데 그 기능을 이제 주민자치회로 약간 바꿔가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그 재작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전국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로 변화 발전시키자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주민자치의 그 조항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다라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발전시킬 수가 있는 기회가 옵니다. 주민자치회가 뭐냐 하게 되면은 예. 현재 지금 구상한 거는 일단 우리 주민세 2%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권을 가질 수 있고요. 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예, 집행권이요. 2%입니다. 아, 그리고 법인개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삼도동이면은 삼도동에 있는 위탁 사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따지면은요 예전에 그 기초의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근데 저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이런 나름대로 자치를 보장하는 건데 읍면동 자치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또 주민자치회로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장님을 직선으로 해서 자치를 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권한을 더 부여하자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는 같은데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단계 제도 개선안이 통과된다라면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하게 아까 강호진 센터님 말씀하셨던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런 대표성만 부여한다라면은 실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뭐 활발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는 하는 데는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제주도는 앞으로 이제 그 법적인 근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정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좀 약간은 지금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합니다. 네. 읍면동 자치. 원래는 이 형태로 가는 게 지방자치에 맞는 답안이죠. 아, 예. 예, 답안인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지금 요 부분으로 가자니 상당히 멀리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민들의 뭐 뜻도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지금 시장 직선제 얘기까지 나오는 바닥인데 행정시가 원래는 처음에 폐지되고 예. 도와 읍면동, 예. 읍면동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게 원래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왜 폐지가 안 됐을까요?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요.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주민자치회는요. 예. 만약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은 예. 제주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수 이건 있다. 행정체제랑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어떻게 그 대표권을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랑 논의만 잘 되면은 충분히 저는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제주도가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주민투표를 시행한 뒤에 2026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현재 대략의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뭐 말씀해 주시죠.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오도정이 처음에 저희들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행자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주형이냐? 제주형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의 교과서적인 뭐 흔히 쓰긴 명칭이냐. 합니다만은, 예. 예.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오도정이 이제 기관 통합형 형태로 의회의 기능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을 선출해서 가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개시군을 사개시군 부활을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전자에 말했던 5개 시로 이렇게 조정해서 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이 지방자치법 그 테두리 내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제주형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정말 좌표가 아직 없어요. 좌표가 뭐 주민투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용역 부분을 줬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장 중요한 뭐 관건이 되는 포인트 뭐 없을까요? 이게 잘 되려면. 우리 정문기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를 보시는군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도정 질문할 때 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지사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안이 만들어지고 예. 주민투표를 한 이후에 특별법 개정을 하리라 봤었거든요. 로드맵이.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특별법 개정 이후에 주민투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용역에 상관없이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예. 예. 그러면은 용역은 이제 올해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안이 나온 이후에 그 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민투표가 우리 보통 총선 1년 전으로는 하질 못합니다. 네. 그러면 2005년 4월 10일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특별법 개정을 하시겠다는 의지 같은데 문제는 내년이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특별법 개정 시한이 올해밖에 없어요. 올해밖에 없단 말이죠. 네. 과연 올해에 이런 특별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그 역으로 계산했을 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국회의원 분들하고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면 가능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니까 설득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우리 듭니다만.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라 해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찬성하리라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시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영훈 지사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 분의 국회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전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주 특별법에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권한량이 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주민투표부터 해서 네, 전부 다 와야 돼요.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중앙부처의 문턱을 저는 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점진한 혁신한 주민투표를 할 때는 그때는 중앙부처에서 밀어붙였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어붙인 게 아니고 투표를 하라는 발의권자가 예. 도지사가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강호진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네. 투표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 상황은 사실 행안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에서는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게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뭐 공식적으로 예, 반대. 이 관련된 법 개정 상임위 회의록에 보면 예. 행안부가 제주도 아까 투표 발의권자를 행안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넘기는 부분, 특별법 10조에 나와 있는 시군 제외 조항을 다시 복원시키는 부분도 행안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표를 발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부하고 정책을 맞춰야 되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굳이 제주도에 지금 4천여 건의 권한을 인정해줬는데 너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니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 이번에 어떤 대안이 나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현재까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예. 제주도가 특별한 권한을 많이 줬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설득을 해야 현재 되는 과정이. 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선호하지 않겠느냐. 예. 다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 같은 경우에는 예. 잘 보시면 시군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상당히 급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전망이 어둡네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영훈 지사 쪽에서의 그 논리는 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지만 시군이 남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논리를 펴서 행안부를 설득한다라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잘 알지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하실까요? 아니면 찬성할까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도민의 뜻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 사안은 뭐 어느 정권, 어느 정부를 떠나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에 의한 자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또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소망사항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야를 넘어서요. 예. 지금 강원도나 전북이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예. 이 행안부 장관도 뭐 주민 투표된 거를 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이 있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서요. 뭐 저희가 드릴 질문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예.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2006년 그 혁신 선택이 옳았구나 보다는 비교적 잘못된 아쉬운 선택이었다라는 게 지배론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민선 이제 5기 때 이 부분이 거론됐지만은 이번 마지막으로 이 민선 8기 때 이 부분이 최종적인 결정을 매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위해서는 정당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 이렇게 우리가 다수의 어떤 이제 오도정이 이 결론을 유도해서 돌출이 되었을 때 그 다수의 결정 나는 부분에 모두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제주도의 힘이 되고 그게 또 우리가 입법화하는데 행정이라든가 국회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런 기대가 우리 또 제주의 미래, 제주의 발전을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정민구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오영훈 도정에서 기관 통합형을 가이드한 건 사실과 다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렇게 예시로 들었죠. 예. 예시지 가이드라인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도민적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멀쩡했던 사개식을 없앤 건 저는 잘못된 정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세워서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2026년에는 새로운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1기, 2기 행정체 개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이 생각을 느꼈는데 변화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제발 우리는 도민들에게 너무나 이 장미도 한 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 아까 우리 이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역량을 모아보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라면은 현행 체제에서의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그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체 개편에 대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